여기 우리의 주인공 조이가 있습니다. 그는 TV에서 광고 중인 로봇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서 그걸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이라 가게 주인에게 나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주인에게서 도시락 가방을 받습니다. 그 후 그는 할머니께 인사하고 학교 가방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친구 레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댄스 파티가 있다고 알려주고 조이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갑자기 레나의 형이 나타나서 조이를 무시당하고 누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조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뻣뻣한 머리를 가진 친구가 나타나서 레나의 형에게 조이를 내버려 두라고 요청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지만 이 친구의 말은 힘이 있어서 레나의 형은 물러납니다.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 레나의 형이 물러난다. 그는 조이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그의 순종적인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조이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수업 중에 조이는 원하는 장난감을 그리며 더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 날개를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선생님에게 경고를 받는다. 학교가 끝난 후 그는 의사에게 달려간다. 의사는 조이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자랑한다. 그는 외계 종족과 접촉했다며 하루하루 신호 송싱이 옆에 앉아 행성을 하나하나 스캔했다고 밝힌다. 조이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일 때문에 일찍 떠나야 한다. 그는 다시 곱슬머리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가 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싸이는 조이가 레나의 형이 묘사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믿고 있다. 조이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일찍 일하고 있는 반면 윌 같은 부유한 아이는 아마도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다가 조이가 간절히 원하던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부유한 아이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고 계속 싸우고 로봇이 도로로 나가게 해 채치어 부서지게 만든다. 장난감을 부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아버지에게 새로 사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이는 그 장난감을 주워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들게 된다. 그 후 며칠 동안 조이는 로봇 장난감을 고치는데 몰두한다. 사이 PSY는 조이가 장난감을 고치는 동안 가끔 들른다. 그는 로봇의 이름을 히라마 H라만라고 지었다고 밝힌다. 저녁에 로봇의 수리를 많이 한 후 갑자기 일이 시작될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는 로봇을 방에 두고 일을 하러 나간다.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날 밤 조이가 일하는 동안 비가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방 창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로봇이 젖어 고장날까 걱정한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잠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 다음 그는 로봇이 실제로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그가 다가가자 갑자기 번개가 방으로 정확히 내리꽂혀 장난감 로봇을 때립니다. 번개에 맞은 후 로봇은 온전하지만 제어 장치가 그의 손이 갑자기 장갑으로 변한다. 그가 그것을 누르자 장난감 로봇이 대형 로봇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번개가 전주를 치고 사고가 발생한다. 리나와 그녀의 아버지가 우연히 기름 트럭과 충돌한 고속도로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조이가 히라마인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이라만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장갑을 눌러보려 하고 그러자 장갑이 조이를 잡아 고속도로로 끌고 간다. 하이라만이 그를 위로 옮기고 리나의 가족 자동차를 발견하자 조이는 재빨리 달려가 친구와 그녀의 아버지가 여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안전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조이는 하이라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가 장갑을 누르자 하이라만이 즉시 자동차 지붕을 찢어내고 남아있는 갇힌 부분들을 꺼낸다. 갑자기 기름이 전선에 닿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난다. 장갑은 조이에게 방어를 위한 방패를 제공하고 하이라만은 리나와 그녀의 아버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조이는 그가 자신의 영웅임을 깨닫는다. 한편 외계 우주선이 닥터의 메시지를 받고 지구로 향하고 있다. 지구로 오는 중이다. 조이는 하이라만이 다시 작은 크기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하이라만이 실제로 커지는 꿈을 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가 다시 장갑을 활성화시키자
하이라마는 확실히 변형의 징후를 보인다. 그의 할머니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하이라마는 그때 멈추고 다음날 조이는 하이라만을 버려진 공장으로 데려간다. 연습하기 위해 그는 하이라만 펀치를 한 번 사용하여 큰 컨테이너를 파괴하고 조이는 그의 막대한 힘을 깨닫고 약간 주저하게 된다. 그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사이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때 리나를 만나고 윌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젯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웅에게 구해줬다고 한다. 조이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도망친다. 그는 집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만약 슈퍼히어로가 나타나 도와준다면 그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그는 조이에게 잔디를 깎게 하여 응답합니다. 조이는 심리의 직장으로 가서 진실을 말하고 히라만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심리는 회의적이지만 적어도 조이에게 히라만과 관련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릴 것을 조언합니다. 다음 날 외계인 우주선이 몇 명의 병사를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영화 촬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계인들이 갑자기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꺼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옆으로 밀려납니다. 조이와 심리는 학교를 나서는 도중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다. 경찰이 도착하지만 그들의 총은 새 외계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외계인들은 이곳의 지능 수준이 매우 낮고 군사력이 미미하다고 그들의 리더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사령관은 접촉 신호를 보낸 사람을 찾아 생포하라고 명령한다. 조이와 사인은 라디오에서 외계인 공격 소식을 듣는다. 조이는 의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찾으러 달린다. 그가 도착했을 때 새 외계인이 나타나기 전에 겨우 의사에게 경고한다. 의사는 그들이 놀러 온 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신호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지구를 파괴하고 의사를 실험 대상으로 잡아가려 왔다. 테스트 대상으로. 조이도 포획될 것이고 막 도착한 레나도 포획될 것이다. 또한 의사는 책임을 지고 조이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남아있기로 한다. 조이를 위해서. 하지만 조이는 도망가지 않고 싸우기로 한다. 그는 히라만을 제압하고 장갑을 사용해 그것을 작동시킨다. 히라만은 거대해지고 밖으로 나선다. 레나는 이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구해준 로봇임을 인식한다. 그리고는 조이는 히라만을 시켜 공격하고 한 명의 외계인을 날려보낸다. 두 번째 외계인이 방역하려 할 때 조이는 보호를 위해 방패를 사용한다. 그리고 레나가 불어 날아가자 조이가 그녀를 잡으려 달려간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조이와 히라만은 그 다음에 돌진하여 두 번째 외계인을 연속해서 주먹으로 때린다. 히라만이 그를 붙잡고 부셔버린다. 마지막 외계인이 발사체를 쏘지만 히라만은 그에게 걸어가며 조이는 활성화시킨다. 히라만의 주먹이 남아있는 외계인의 몸을 날려버린다. 그때 외계인 우주선이 도착하여 지역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우주선은 도시를 가로질러 날아간다. 적절한 위치에 도달했을 때 사령관은 정찰팀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하지만 공격을 시작할 시간이라서 순부 4명의 병사를 투하하여 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한다. 조이는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공격이 그의 집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할머니를 찾으러 달려간다. 사이가 그를 따라가자 조이는 의사에게 레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윌은 조이가 그 로봇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놀리러 온다. 조이는 그냥 떠나고 싶어 한다. 둘은 그렇게 떠난다. 한편 대통령은 외계인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전히 외계인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힘은 돌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직후 군대가 출동했고 조이와 사이가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할 때 갑자기 적에게 막혀서 일시적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둘 다 외계인 중 한 명에게 발견되었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서 사이의 다리가 노출된 것을 보았지만 막 총을 쏘려던 찰나 군 헬리콥터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급히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외계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헬리콥터는 금세 격추되었다. 조이와 사이도 이를 무시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군대는 비행 접시를 타겟으로 제트를 보냈지만 비행 접시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서 제트는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비행 접시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모든 제트를 격추시켰다. 그 후 비행 접시는 거대한 뿌리를 방출하여 땅에 부착해 기지를 만들었다. 이 시각 난민 캠프에서 의사는 큰 재앙을 초래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레나는 그녀의 형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윌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도 알지 못했다. 윌은 그 부자 아이와 팀을 이루어 비행 접시를 침투해 기술을 훔치고 방역할 계획을 세웠다. 윌은 조이를 능가하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한편 조이와 사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도 적이 상당히 많아 둘 다 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이의 할머니가 위험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달려나가 그들에게 집중하라고 외쳤다. 그는 그때 히어로맨을 꺼내 싸웠고, 어찌된 일인지 이 외계인들은 그가 히어로맨을 키울 시간을 주었다. 히어로맨은 그 후 달려가서 주먹을 날렸다. 히어로맨의 주먹이 첫 번째 적을 쓰러뜨렸다. 두 번째 적은 히어로맨의 발차기를 맞고 쓰러졌다. 세 번째 적이 방역했지만 네 번째 적이 히어로맨을 저지했다. 하지만 히어로맨은 그 적을 던져서 총알을 막았다. 그들이 다시 쏘려 할 때 조이가 뛰쳐나와 방패로 히어로맨을 위한 공격을 막았다. 그 후 히어로맨은 그에게 활성화할 선택권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히어로맨이 몸 주위의 번개를 일으키도록 도왔고, 단 하나의 번개 펀치만으로도 남아있는 3명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사이와 조이는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러 집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소음을 들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이 와중에 외계인 사령관은 전 세계에 그들의 존재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 있게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들에 맞서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파괴된 도시를 눈앞에서 보게 했다. 저기 저곳에 외계인의 배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조이와 사이가 레나를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는 연구실로 돌아갔어요. 레나는 두 사람에게 윌과 그 부자 아이에 대해 물었어요. 사이는 그 두 사람이 또 다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조이는 레나를 위해 그 둘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의사를 찾으러 갔고 의사는 방금 여기 떨어진 외계인의 대포를 분해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많이 연구하지 않아서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의사는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히라만이었다. 한편 그 두 멍청이는 외계인 우주선을 찾았다. 그런데 들어갈 방법을 몰랐을 때 병사들이 나왔다. 그래서 둘 다 숨어서 들어갔다. 윌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외계인 무기를 찾고 싶어 했다. 어느 정도 헤매다가 그들은 무기 보관소를 찾았다. 하지만 물건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고민하는 동안 갑자기 부잣집 아가씨 가진 총으로 발포했다. 윌은 그 총을 가져가서 이제는 그 외계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눈이 둘 다 감지했다. 그들은 배에 의해 적군으로 끌려갔다. 윌은 방역을 하려던 찰나 총이 고장이 났다. 그들은 지휘관에게 끌려갔고 그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교활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 다 그의 자원을 보고 지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금되었고 지휘관은 단계 3을 시행했다. 단계 3은 철구를 방출하는 것이었다. 의사는 이제 히라만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조이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들은 그 후 철구가 도시를 향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경로에 민간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사이가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리기 위해 달려갔고 의사와 조이는 공을 막기 위해 서 있었다. 조이가 히라만을 불렀지만 히라만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고 즉시 공에 의해 짓눌렸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기 때문에 히라만은 그것을 쫓아가 공을 막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는 구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근처에는 사람들이 지하철 터널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이는 히라만에게 공이 떨어지도록 건설 중인 땅을 뚫게 했다. 공이 떨어지게. 하지만 그 공은 가시가 자라나며 구멍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굴러갔다. 이 시점에서 의사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공이 너무 빨리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피소로. 대피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는 대피를 서두르지만 히라마는 이제 일어나서 공을 계속해서 때렸다. 그는 너무 세게 때려서 한 손이 부서졌지만 히라마는 계속해서 때렸다. 그의 오른손도 완전히 부서졌다. 조이는 히라만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히라만에게 힘을 주고 그를 믿게 했다. 그는 힘을 활성화시켜 히라만이 더 커지고 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도왔다. 공을 견딜 수 있도록 바로 그 직후 사이가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히라마는 공이 굴러가게 할 수 있었다. 외계 사령관은 이제 인간들이 그들에게 맞설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이의 그룹은 이제 그 공을 처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공을 처리하기 위해 이 순간 지휘관은 히라만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몇 개의 공을 더 떨어뜨렸다. 히라만에게 조이는 히라만과 전투를 시작하려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막았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지금은 히라만에게만 의존하는 대신 이 공들을 먼저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히라만이 단순히 공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후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했다. 한편 윌은 탈옥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뒤에 부유한 아이는 그들이 곧 어떻게 될지 불평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실험 대상이었다. 하지만 윌은 사령관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죽이고 싶어 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령관은 이제 히라만이 지금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 위협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두 멍청이는 아직 감옥에 있었지만 갑자기 감방이 땅속으로 떨어지며 병사들에게 끌려갔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은 윌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책임을 돌렸다. 두 바보는 아직 감옥에 있었을 때 갑자기 셀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군인들에 의해 호위되어 떠났다. 부유한 아이는 윌이 둘 다 이 공영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패배한 외계인의 유해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가졌다. 히라만에게 무너진 외계인들의 잔해가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일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싸울 능력. 한편 조이는 히라만의 손을 수리하고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이제 전기가 없어서 의사가 조이가 페달을 밟아 전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꺼냈다. 그 후 그는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계획을 시작했다. 먼저 그들은 군의 통신 시스템에 해킹하여 듣기로 했다. 들어가야 했다. 군은 이제 공을 파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무력했다. 의사는 총 5개의 공이 있었고 그것들이 5방향으로 나뉘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이는 뭔가 하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지금 군대는 비행 접시에서 수천 명의 병사가 기지를 나오는 것을 감지했다. 조이는 이 보병들을 상대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할 것이고 싸이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나갈 것이다. 의사는 싸이에게 소리 증폭 시스템이 장착된 기타를 주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 외계인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소리 주파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극심한 소음을 이용해 그들을 방해했다. 다음 날 아침 푸사이 적군을 제거하기 위해 게릴라 작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했다. 그런 다음 3명의 외계인이 단독으로 보였고 히라만이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갔다. 3명의 다른 외계인들이 뒤따라왔지만 푸사이가 기타를 연주하며 차로 돌진해와서 맞췄다. 기타를 연주하며 차로 돌진해와서 맞췄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들은 경악했고 그래서 히라만은 그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사령관은 이제 히라만이 다시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에게 히라만의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보내 그를 처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게릴라 전술과 끊임없는 이동으로 적이 조이의 그룹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지휘관은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조이는 우연히 레나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이는 전투가 끝난 후 그녀가 기다리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여기 있는 것보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짝사랑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는 마지못해 그녀를 데려가기로 했다. 싸이도 레나를 만났을 때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조이는 말문이 막혔고 싸이는 스스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 그룹은 3명의 적을 발견하고 그들을 포획할 계획을 세웠지만 적은 이미 이곳에 매복을 해놓았고, 놀랍게도 이 그룹에도 고위직 리더가 있었다. 그 리더는 조이의 그룹이 지하철 터널로 내려가게 하고 그들이 막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들 뒤에는 또 다른 고위직 리더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분홍색의 적은 그러고는 히라만과 1대1로 싸우기 위해 나섰다. 조이는 히라만에게 맞서게 했고 그는 그를 상대하기 위해 무기를 꺼냈다. 게다가 그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는 히라마의 머리를 넘어 뛰어오르고 반대편의 짧은 놈을 공격하기 위해 뒤로 돌아갔다. 그를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 조이는 방패로 제때 보호하고 사이가 기타로 원거리 사수를 기절시키게 했다. 그래서 히라마가 핑크색 놈을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조이는 히라마를 위해 번개 주먹을 활성화하고 마무리 공격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핑크색 놈의 무기에 의해 완전히 막혔다. 그러나 그의 헬멧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모두는 충격에 빠졌다. 핑크색 놈이 사실 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또한 부유한 아이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레나가 오빠를 부르러 오자 윌은 점차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의식. 그는 다시 뛰어가 머리를 감싸며 그 병사들이 그를 때리게 했다. 레나는 오빠를 구하고 싶었지만 조이는 탈출할 기회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일행과 함께 근처 의회 건물에 숨어들었다. 닉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았지만 히라만이 집의 기둥을 부수어 천장이 무너져 적의 추격을 차단했다.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전술을 제고한 후 다시 공격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돌아왔을 때 조이는 레나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의사가 갑자기 3사람을 찾아와 큰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군대는 여전히 공을 막기 위해 헛되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보냈다. 헬리콥터가 공을 가까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눈이 열리며 그 헬리콥터에 가시를 쏘았습니다. 조이의 그룹은 이제 의사에게 윌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적이 윌의 몸을 조작하고 뭔가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히라만과 동등하게 싸울 만큼 강해지기 위해서요. 레나는 이제 진정했고 의사는 자신이 그 철구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의사와 같은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구체들은 5방향으로 나뉘어한 방향으로 곧장 간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다른 4개의 공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의 공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공은 이 백악관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의사에 따르면 나머지 4개의 공은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륙들로 인해 이러한 구체들은 정확한 궤도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잡는 거야. 그냥 아무 곳이나 굴러가지 않는 것이지. 대통령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9시간 만에 그 공은 여기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외계인 사령관은 윌의 고장난 헬멧을 조정하고 있었다. 윌이 의식을 되찾게 만든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윌을 재조정해야 했다. 이제 히라만 혼자서는 5개의 공을 맞고 적을 처치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지금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이는 이제 의사에게 그가 히라만과 함께 공과 싸울 때 공이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행동 없이 곧장 나아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굴러가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장애물과 상관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이 무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스파이크가 튀어나올 때마다 5개의 공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즉, 모든 5개의 공이 모선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먼저 그 배를 처리하면 5개의 공이 모두 멈출 것입니다. 지만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쉽다. 의사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했고 레나도 이 임무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뮤, 사는 동의하며 조이와 사이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2사람은 지난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식을 취할 시간이 없었다. 후 의사는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이와 레나는 생존에 필요한
품을 사러 갔다. 이와 레나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몇 만에 적에게 모두 발견됐다. 레서 히라마는 젊은 커플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적을 공격하게 할 방향을 설정했다. 조이가 레나를 숨긴 후 히라만으로 돌아왔다. 그는 히라만의 힘을 증가시키고 히라만을 계속 회전시켜 이 첩보선을 밀어 올렸다. 히라만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돌진해 가서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고 이 첩보선은 작동을 멈추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조이와 모두는 적에게 발각되어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한편 대통령은 장군과 만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랐다. 장군은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장한 미남이라는 과학자를 데려왔다. 그는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윌은 재조정된 상태였지만 렌에 대한 기억이 계속 윌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적극적으로 깨어나고 고치를 벗어났다. 대통령을 만나러 온 과학자 미나미는 무기개발 부서 출신이었다. 미나미는 그 공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조이의 그룹은 이제 배에 몰래 가까이 다가가 외계인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 있었다. 군인들, 지금 적의 기지로 곧장 돌진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이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는 그룹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지만 계획은 여기 있었다. 의사는 적이 이 통로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수도 경로를 이용해 침투하고자 했다. 적이 이 통로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외계인 사령관은 이제 윌과 닉을 군대에 데려왔고 두 사람은 여전히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령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대통령은 사람들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나미의 핵무기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미나미는 백악관이 재건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공들은 재건될 수 없었기에 그는 그 공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여 항상 미국의 세력 균형을 최상의 위치에 두고 싶어 했다. 조이의 그룹은 이제 몇 개의 철장에 의해 지하 하수구에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의사는 조이에게 영웅들을 끌어내어 일을 시키라고 했다. 그들은 조용히 행동해야 했지만 철장을 부수었을 때 나는 소음이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기에 계속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외계선 내부로 들어갔다. 의사는 3가지 목표를 정리했다. 첫째, 그 5개의 공을 막는 것. 둘째, 닉과 윌을 구출하는 것. 마침내 이 병사들을 만드는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적이 병력을 집중시켜 포위하기 전에 그들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 구슬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레나가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나뉘어져서 의사는 조이에게 소통을 위한 무정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의사와 사이가 함께 제어판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패널. 조이와 히어로맨이 주목을 끌려고 하는 동안 레나는 조이와 함께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두 쪽은 나뉘었고 지휘관은 이미 히어로맨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군대를 전투에 보냈습니다. 히어로맨과 조이는 닉과 윌이 올 때까지 몇몇 군인들을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둘은 공격하기 위해 촉수를 쏘아냈지만 조이는 방패를 들어 막았고 히어로맨이 촉수를 잡아 던졌습니다. 조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 레나를 잠시 끌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히어로맨과 함께 공이 생성되는 지역으로 달렸습니다. 그 2명이 여기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조이와 히어로맨은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조이는 윌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었고 히어로맨은 닉에게 강하게 공격할 수 없어서 방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윌은 방패를 부수고 조이를 내팽개쳤고 그를 끝내기 위해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던 중 레나가 윌을 불러서 그가 잠시 멈추게 되었고 조이가 다시 방패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조이는 다시 방패를 들어 윌을 밀쳐냈다. 윌의 헬멧은 다시 깨졌고 히어로맨은 돌아서서 닉의 머리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헬멧을 부쉈다. 윌은 렌에 의해 각성했지만 닉은 여전히 방역했다. 그는 쓸모없는 부유한 아이로 사는 것에 지쳤고
이제 힘을 얻었으니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맞서고 싶었다. 레나는 닉이 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공격했고 윌은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나갔다. 레나는 닉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공격을 가해 윌이 나가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윌은 그녀를 막기 위해 나가야 했다. 윌이 닉을 옆으로 던졌다. 사령관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서 분노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조이의 그룹은 뒤로 돌아서 도망쳐야 했다. 닉은 뒤에 남아 있었고 떨어지는 구체에 머리를 맞았다. 그때 의사가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통신기를 떨어뜨려서 답할 수 없었다. 구체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고 마나미 박사는 그의 부하들과 만나서 1시간 후에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구체를 손에 넣겠다고 결심했다. 그 시점에서 의사와 사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구체를 멈출 위치를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휘관에게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보내 그들을 처리하게 했다. 그들은 금방 발견되었고 사이는 의사의 흰색 코트 때문에 그들이 노출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의사가 준비한 예비 계획에 의지해야 했다. 그는 스피커 시스템을 가져왔고 사이에게 음악을 틀게 했다. 증폭된 소리는 모든 적들을 마비시켜 그들이 쓰러지게 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달릴 수 있었다. 그동안 조이는 히라만과 함께 잔해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윌과 레나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일부러 찾아보던 중 조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히라만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불렀다. 윌은 여동생을 보호하다 다쳤으므로 조이는 렌에게 윌을 밖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신은 의사와 사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사령관은 2명의 평범한 사람도 처리하지 못해 부하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이와 의사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들을 찾았다. 위프 몇 번으로 사이와 의사가 그가 더 강력함을 깨닫게 만들었다. 다른 것들보다 더 위험했다. 그들은 조이를 기다리며 버텨야 했다. 사이는 뒤로 돌아가 음악을 연주하며 일시적으로 지휘관을 마비시켰다. 그는 곧 깨어나 악기를 파괴하고 사이를 붙잡아 의사가 나타나게 강요했다. 의사가 사이의 생명과 맞교환하겠다고 나타났지만 지휘관은 당연히 거부하고 둘 다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히라만이 그를 막으러 도착했고 조이가 사이를 구하러 갔다. 지휘관은 이제 히라만과 직접 대면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지구 침공이 어떻게 인간은 야생동물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형태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두 측은 근접 전투를 벌였고 지휘관은 히라만을 인정했다. 정말 강했던 것은 그는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히라만의 약점 수 인카패시티를 이용해 공격하려 했다. 공중 적과 싸워라. 히라만은 근접 전투에서만 강했으며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하러 내려온 지휘관 히라만은 무력했다. 그가 히라만을 물리치려던 찰나 조이가 방패를 들고 나타났다. 공격하라. 조이는 자신의 가속 능력을 사용하여 앞뒤로 달리며 지휘관의 주의를 끌었다. 지휘관은 매우 빠르지만 조이는 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는 히라만이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조이는 앞을 막고 방패로 그를 히라만 쪽으로 밀쳐내며 빠르게 번개 펀치를 활성화했다. 지휘관은 그 강타를 정통으로 맞았고 모두 그가 패배한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힌 것에 분노했다. 그는 재빨리 조이의 팔을 잡고 주먹을 날려 조이를 날려보냈다. 조이가 방패로 막았지만 나무에 부딪힌 충격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때 미나미와 그의 팀은 구체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부하들이 잘 수행하기를 원했다. 지휘관은 이제 조이가 히라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조이가 죽으면 히라만은 그저 무감각한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히라만을 공격했지만 조이는 의식을 되찾아 방어를 위해 방패를 들어 올렸다. 사령관은 조이가 전력을 다한 공격을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다루기 어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이는 히라만이 재활성되기 전까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사령관에게 또다시 전력을 다한 공격을 당해 조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라마는 그제서야 의식을 회복했고 조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령관이 승리를 자랑스럽게 자축하고 있을 때 히라마는 얼굴이 빨개졌고 번개는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추가된 대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히라마는 얼굴이 빨개졌고 번개는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령관이 승리를 자랑스럽게 자축하고 있을 때 히라마는 그때 달려들어 사령관에게 날린 주먹으로 그를 날려보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히라마는 그의 몸을 세게 짓밟고 그의 머리를 잡았다. 그를 몇 번 돌린 후 땅에 세게 내리쳤다. 히라마는 심지어 사령관의 날개를 잡아 찢어냈다. 사령관은 처참하게 맞았지만 히라마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주위에 번개가 내리치며 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삭제된 자막. 그때 조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히라만이 사령관을 끝내려는 모습을 보았다. 삭제된 자막. 히라만을 제어할 수 없었던 조이는 급히 달려가 히라만의 팔에 매달렸다. 조이의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히라만은 멈추고 그의 하얀 형태로 돌아갔다. 사령관이 풀리자마자 그는 즉시 그들에게 돌진해 공격했다. 둘 다. 하지만 히라마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조이는 빠르게 천둥 주먹을 활성화하여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가격했다. 사령관은 다시 쓰러졌고 한숨을 쉬었으며 의사는 그때 조이에게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령관은 자신의 종족이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그는 이 배를 자폭시켜 그들과 지옥에서 만나겠다고 했다. 폭발 직전의 장소였지만 의사는 이 구체들이 이곳이 폭발해도 여전히 굴러갈까 걱정했다. 그래서 구체를 끌어내리기 위해 제어실을 찾는 것이 더 좋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의 가장 높은 방에 도착했다. 잠시 둘러본 후 의사는 제어판을 알아보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적들이 방해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래서 히라만과 조이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갔다. 한편 미나미는 대중 앞에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었고 그 구체는 백악관 앞에 도착했다. 미나미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행동을 취하기 직전에 의사는 5개의 구체를 모두 멈추는 방법을 알아냈다. 미나미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의사는 선실 폭발을 막아보려 했지만 통제 패널,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실은 폭발했고 리나는 조이 일행이 제때 도망치지 못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조이는 히라맨과 방패를 사용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폭발로부터 보호했다. 모든 사람은 침략이 끝났고 평화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미나미는 자신이 보여주지 못하게 된 것을 불만스러워했다. 한편 폭발로 인한 구덩이 깊숙이 사령관의 부대, 누군가에 의해 가져가진 상태였다. 외계인들과의 전투 후 3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파괴된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다. 5개의 구체는 멈춘 곳 그대로 남아있었다. 인류는 아직 이들을 연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백악관 앞의 구체 주변에 연구소를 건설했다. 전쟁 이후 도시는 완전히 변했지만 적어도 모든 이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는 아직 승리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외계인 지휘관. 하지만 그들은 조이의 도시에서 매일 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누군가 비밀리에 그들이 건물과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이 영웅은 일주일 만에 전체 건설팀의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관은 이 영웅이 항상 그들의 동맹이 아닐 것이라고 걱정했다. 카메라가 영웅의 발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이것이 히라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장관은 언젠가 히라만이 전체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미나미는 이 지루한 도시 일을 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재건 작업. 그는 또한 자신의 기회를 망친 사람에 대해 씁쓸해했다. 렌에 관해서는 전쟁이 끝난 후 윌은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 그런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버지는 윌을 잊으려 했다. 윌에 대해 잊으려 했다. 그녀는 나중에 조이를 다시 만났고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조이는 렌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를 초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사이와 함께 수업에 가야 했다. 수업이 시작될 참이었다. 수업 중에 조이는 매일 밤 도시를 도와야 해서 계속 졸고 있었다. 하루 종일 레나는 조이가 놀자고 초대할 기회를 찾으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날 무렵 그녀는 누가 되든 조이를 초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중단되었습니다. 조이를 만났을 때 사이는 그가 둘 다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이가 결국 일할 시간이 거의 됐다는 걸 알아차리고 먼저 나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레나는 아버지가 부르자 급히 말하려던 것을 놓쳤다. 기회. 그날 저녁 조이가 일하던 식당에는 한 팀의 직원들이 찾아왔다. 도시 재건을 돕는 것들이에요. 팀장은 매일 밤 도시를 재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조이가 그 주제를 피하고 그것은 단순히 소문일 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조이는 만약 자신이 발각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도움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이가 이런 도움을 받는 걸 앞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만약 그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발견되었습니다. 밤에는 히어로맨과 의사와 함께 전투 조정을 연습했다. 조이는 외계인이 떠났는데 왜 싸워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의사는 외계인만이 그가 직면해야 할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닥터는 조이가 히어로, 맨을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그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화 부스를 지나가다 그는 떠올랐고 렌에게 전화해 자신이 말하려던 것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이가 다시 레나를 초대하려던 찰나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직후 차 한 대가 조이 옆을 질주하며 조이는 레나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레나를 납치했지만 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 중인 조이는 히어로맨에게 그들의 차를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히어로맨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용의력. 그 후 조이는 슈퍼 속도로 레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레나는 자신이 조이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전화기를 돌려주고 그녀는 조이와 데이트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편 3명의 납치범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 건설팀 리더는 현장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고 자신이 정부 요원 휴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연락해 그들의 도시 재건을 돕고 있는 영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음 날 휴는 요원들에게 지금은 대기하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는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현장에서 몇 가지를 조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로 수리팀에게 작업을 지연시키라고 요청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활용할 것이다. 한편 조이는 데이트를 하게 되어 신이 났다. 레나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누군가 그를 찾으러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 홀리였다. 그녀는 밴드의 일원으로 투어 중이었다. 도시에서 외계인 공격 소식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고 그녀는 이미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즐기기로 했다. 홀리의 귀환은 조이의 평범한 삶을 방해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물건을 어지럽혔고 조이는 그녀가 히어로맨을 만졌을 때만 과민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만지는 것마다 부서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는 배낭과 히어로맨을 들고 푸시의 집에 머물러 가기로 했는데 홀리가 그의 침대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휴는 미나미와 만나 히어로맨 사건 수사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미나미도 이곳의 미스터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서 재건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미나미도 이곳의 미스터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서 재건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미나미도 이곳의 미스터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서 재건을 선택한 것이다. 휴와 협력하는 이 점에 대해 듣고 미나미는 동의했다. 푸시는 그 악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홀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두운 시기를 남겼다. 항상 싸움을 걸고 2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잔혹하게 때렸다. 갑자기 홀리가 푸시를 찾아와
두 형제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다. 한편 휴는 영웅이 도움을 준 곳의 일꾼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고 모두가 그 도우미를 정의의 영웅으로 여겼다. 그래서 휴는 계획을 세웠다. 사이와 조이는 홀리가 시내를 구경시켜달라고 강요했다. 잠시 후 그들은 근처에서 폭발음을 듣고 확인하러 갔다. 조이는 그것이 건설 사고라고 들었고 안에 아직도 몇몇 작업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사이에게 홀리를 그곳에 두고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구역에 몰래 들어가서 영웅에게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휴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사고를 일으켜 영웅을 유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이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 이야기하는 동안 도망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이야기하는 휴를 피해 도망쳤다. 두 사람은 계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하지만 휴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갈고리를 사용했다. 그는 조이가 도망치는 동안 히어로맨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조이는 떨어지는 돌을 보자 히어로맨에게 휴를 보호하게 했지만 그 구조 덕분에 히어로맨은 먼지 구름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조이는 그 후 사이와 할리에게 돌아왔고 할리는 그녀의 두 형제가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다. 할리는 나중에 두 형제를 데리고 공연을 하러 항구로 갔다. 쇼가 끝난 후 홀리는 조이와 함께 집으로 가며 남은 날들을 즐기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날들을 즐기겠다고 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고 조이는 일터에서 휴를 만나 내일 외출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내일 외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이는 의사에게 레나와 조이의 데이트에 대해 알렸고 다음 날 조이가 레나와 데이트를 할 때 그들 둘은 관찰을 위해 뒤따랐다. 레나는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조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방금 몇 분 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의사는 정말로 이렇게 조이를 따라다녀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사이는 이번이 조이의 첫 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크루업이었다. 그때 폴리가 호일리가 접을 따라가는 걸 보고 그녀를 멈추려고 뛰어갔다. 어제부터 조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걸 눈치챘고 이제는 데이트라는 걸 알게 되자 그녀가 방해하고 싶어 했지만 폴리는 그녀를 막았다. 의사는 부부를 잃지 않기 위해 다투지 말라고 말했다. 가벌, 조이와 레나는 해변으로 갔고 레나는 조이에게 수영하자고 초대했다. 다른 세 사람은 해변에서 관찰하고 있었고 호일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사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갑자기 조이의 선생님이 지나가며 의사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왜 사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선생님도 조이와 레나를 따라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함께하기로 했다. 그 그룹은 조이와 레나가 꽤 고급스러운 상점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의사는 조이가 이곳에 충분한 돈이 없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사이는 조이에게 비싼 곳을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식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들어가서 조이에게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들어가서 우연히 지나가며 두 사람을 만나는 척하며 맛있는 요리를 소개했다. 선생님이 돌아서자마자 조이는 문에 있는 우산을 보았다. 그는 레나와 함께 식사한 후 떠났다. 레나는 이번에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는 자신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이는 레나를 쇼핑몰로 데려가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잠시 동안 그가 기회를 잡자마자 조이는 레나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뒤에 있던 그룹은 자신들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들을 쫓았다. 조이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고 홀리는 조이를 따라잡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내려갔을 때 조이는 이미 도망쳤다. 그 후 그는 레나를 밖으로 끌어냈고 갑자기 건설 로봇이 통제를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레나는 조이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놀이공원 티켓을 주었다. 주차를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 다음 건설 로봇에게 가서 헤레맨을 배치했지만 싸우다 보니 이 로봇은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실제로 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고 그래서 그는 빠르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다음 강철 프레임 위로 올라갔지만 뉴스 헬리콥터에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헤레맨을 피하고
로봇의 갈라진 부분으로 뛰어들게 하여 그리고 로봇의 한 팔을 뜯어냈다. 팔을 뜯어냈다. 그 직후 그는 번개 주먹을 날려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헤르멘을 재소환하여 도망치게 했다. 도망치게 했다. 그는 다시 놀이공원으로 돌아가 레나를 찾았다. 레나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은 닫혀 있었다. 그는 헤르멘을 사용하여 둘 다 대관람차 위로 올리고 헤르멘에게 전기를 사용해 재가동하도록 했다. 그는 휴에게 매우 감사했다. 휴가 이 데이트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조언은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휴는 미나미가 전투 중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가까이에 있는 조이를 발견했다. 다음 날 휴는 경찰을 이끌고 조이의 집을 에워싸 체포했다. 하지만 휴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정문으로 들어갔다. 할리를 만났어. 그는 조이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집에서 찾아보라고 했어. 그래서 경찰팀이 수색을 했지만 조이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휴는 그들에게 지역 당국에 연락하여 수색하도록 했어. 8시간 전 조이가 레나와의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자고 있을 때 그의 짝사랑에 대해 몽상하고 있었어. 그때 의사가 갑자기 전화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졌어. 조이는 의사가 비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도 코드를 사용해 응답하며 의사와 비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 후 그는 길에 검은 트럭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할리를 깨우러 갔어.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외부로 달려나가며 잠꼬대하는 척하여 조이가 탈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 후 그는 의사와 사이를 만나 정부가 히어로 맹과 조이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정체가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들었다. 사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조이는 정부가 어제 건물 붕괴 사건의 배후에 있었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건설 로봇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이는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어제 사건 이후 히어로 맨이 비난받았다고 말했다. 법 집행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악당으로 보였다. 히어로맨이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히어로맨이 외계 세력의 잔재라고 믿었다. 지금 조이와 히어로맨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사이도 조이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궁금해졌다. 의사는 지금 탈출한다면 잡히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그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집이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둘 다 차를 타고 떠났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봉쇄된 도시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야 한다고 TV 방송국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누구도 정부의 명령에 반박할 수 없었다. 한편 휴는 홀리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히어로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휴는 조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었다. 어젯밤 조이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전화해 자신이 잠시 집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할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는 지금 모든 곳에 검문소가 있어 길 찾기가 힘들다고 느꼈다. 조이는 안전을 위해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그의 팀원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조이는 그들이 함께 가도록 해야 했다. 의사는 히어로맨의 힘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휴는 이제 할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향으로 조사할 것이다. 방향으로. 의사는 그룹을 2개의 체크포인트가 있는 이중 도로로 이끌었다. 히어로맹과 조이는 한 도로에서 주목을 끌어 의사가 다른 도로로 탈출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일단 완료되면 히어로맨과 조이는 도망쳐 경찰을 따돌린 후 만날 것이다. 조이와 히어로맨은 행동에 나서 변신했으며 휴는 조이가 어디에 숨을지 추측하기 위해 도망자 위치에 자신을 두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그는 히어로맨이 산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히어로맨은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그들이 발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이는 도로 옆에 숨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싸이의 그룹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행동할 준비를 했다. 그때 의사는 곧장 나가고 싸이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불꽃놀이를 발동시켜 의사가 검문소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싸이는 조이에게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알렸다.
조이는 경찰을 유인해 쫓아오게 한 후 히어로맨에게 모든 경찰 무기를 흡수하고 부숴버리게 했다. 경찰은 도망쳤지만 휴와 헬리콥터들이 도착했다. 조이와 히어로맨이 상이슬개에서 뛰어내렸고 휴는 여전히 조이를 추적하고 포위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가까운 석탄 광산을 발견하고 히어로맨과 함께 안으로 숨었습니다. 휴는 이것이 조이의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이는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는 이것이 조이의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조이는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조이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이는 나중에 푸사이와 의사와 다시 만나 계속 도망치며 함께 달아났습니다. 조이는 도시를 보호하려고 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체크포인트를 기록해 두었으니 이제 쫓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체크포인트를 기록해 두었으니 이제 쫓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의 길은 헤르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헤르만의 이름을, 그 길을 지나기 위해 그들은 헤르만의 힘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헤르만의 힘을 강화할 방법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먼저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휴는 이제 그의 부하들에게 더 이상 탄광에서 수색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이가 도시를 떠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의사의 차를 주시하고 있었고 휴는 이제 조이가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조이가 실수를 할 때까지 갑자기 메나미가 휴를 찾아와 뭔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조이의 그룹은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 가게에 멈췄다. 갑자기 세 사람 모두 경찰이 조이와 의사의 실종에 대한 소식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두 사건이 정부에서 원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전에 서둘러 떠났다. 이제부터는 잡히지 않기 위해 식사를 줄여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조이와 의사는 잠시 변장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갔다. 쇼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영웅 남자들에 대해 계속 나쁘게 이야기했고 조이는 매우 불쾌해졌다. 짜증났다. 그는 이후로 침묵을 지키며 의사가 혼자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허락을 요청했지만 그 후 몰래 공중전화로 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로 그는 그녀의 안부를 묻고 렌에게 몇 가지를 요청한 후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었다. 휴는 나중에 전화를 추적하고 의사의 차를 추적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미나미 박사는 그가 조이에 덜 집중하고 대신 그를 위한 영웅 같은 남자들을 찾기를 원했다. 하지만 여기서 권한이 있는 것은 그였다. 조이의 그룹은 나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고 그곳에 주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발각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사가 총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 장갑차와 군대가 길을 막기 위해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려 도망쳤다. 조이가 차에서 뛰어나와 병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장갑차를 멈추게 하였다. 병사들이 나와서 차를 세우자 조이는 영웅맨에게 그 장갑차를 쓰도록 지시하였다. 병사들이 나오자 차를 세우고 길을 막았다. 조이와 영웅맨은 골목으로 달려가서 숨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조이는 심프와 의사가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 큰 차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의사가 싸이에게 저기 있는 기계를 작동하라고 말했다. 그것은 군의 통신 채널을 해킹하는 기계였다. 군이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위성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의사는 기계를 켰다. 이때 휴는 미나미가 군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후 의사는 정부 위성에 해킹하여 모든 군인을 한쪽으로 모으라는 가짜 명령을 보내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휴는 나중에 군인들이 갑자기 명령 없이 동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조이가 서쪽으로 달리고 헬리콥터를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는 차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다음 의사가 잠시 후진하다가 직선으로 전진했다. 헬리콥터는 계속 추격하며 차를 뒤집기 위해 사격했다. 그런 다음 의사가 차에서 내려 체포되어 조이와 시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었다.
휴는 병사를 보내 의사에게 질문하기 위해 데려갔다. 그는 조이가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알고 병사들에게 수색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혼자서도 수색할 것이다. 그날 밤 신은 자신의 다리가 조이를 늦추고 있다고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조이가 도망칠 수 있게 결정했다. 나무 아래에서 사인은 악기를 꺼내 한 음을 연주하여 군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다. 조이는 나중에 주요 도로로 나왔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휴를 만났다. 휴는 조이를 잡으려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그냥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이때 미나미 박사는 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팀을 보내 숲을 먼저 수색하게 한 것에 화가 났다. 휴는 이제 조이와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정부가 히어로 맨의 사진을 발견한 후 이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2주 전에 할당받았다. 그는 히어로 맨이 조이와 가까운 관계라고만 생각했기에 조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조이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정부가 히어로 맨의 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세계가 외계인과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히어로 맨이 나쁘다고 믿지 않았다.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재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모든 일꾼들은 히어로 맨을 정의의 상징으로 보았다. 조이는 다소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그 후 신뢰하며 휴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야기를 휴에게 신뢰하며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은 메네미 박사가 정부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어 모든 것을 폭로하려고 했다. 갑자기 거대한 기계를 발견한 언론인들은 기겁하며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돌연히 메나미는 휴와 조이의 위치를 알아냈다. 휴는 조이에게 직접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세상을 구한 사람과 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전화하려던 찰나 메나미가 휴의 통신선을 차단하기 위해 장치를 발사했다. 그때였다. 그는 스피커를 통해 휴가 배신자라고 발표하며 휴와 조이에게 도망치게 했다. 휴는 누명을 쓸 줄은 몰랐고 이 시점에서 그는 헤르만의 이름을 어떻게 지킬지 막막했다. 하지만 언론에 연락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여기서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휴는 조이의 도움이 필요했다. 휴는 주의를 끌기 위해 조이와 헤르만을 뒤에 남겨두고 도망쳤다. 그런 다음 헬리콥터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휴는 방패를 만들어야 했다. 헤르만, 조이는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도록 밀어내고 싶었지만 미나미 박사는 장비를 가져와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헤르만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포를 사용해 헤르만을 조준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로봇을 활성화하여 전투에 참여시키고 떠들기 시작했다. 조이는 헤르만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미나미의 총격에 밀려났다. 미나미는 헤르만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지만 헤르만은 높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원거리 무기가 부족했다. 그저 히어맨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만 하면 안전할 거였어요. 조이가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미나미의 전자파에 맞아 잠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미가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는 조이에게 해결책을 찾게 도와주었습니다. 방법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기자들이 방송국에 연락해 그들이 보낸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자르거나 편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직후에 그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정보를 수집하러 달려갔습니다. 그 직후 그들은 전투가 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모였다. 정보. 조이는 히어맨을 앞으로 돌진시키고 미나미의 전자포를 피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미나미가 계속 발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돌진했다. 그녀를 막기 위해 철제 말뚝을 발사했다. 조이는 헤르만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서야 했다. 그들이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하던 중 휴가 헬리콥터로 도착해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모두 멈추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미나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헤르만을 한 번 쏘는 더러운 짓을 했다. 그러나 조이는 즉시 헤르만을 재활성화했다. 헤르만은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전기 공격은 그에게 무용지물이다.
조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해 헤르만에게 공격하라고 했지만 미나미는 이를 막아냈다. 미나미가 안전한 거리로 후퇴하자 조이는 자기에게 헤르만을 끌어당기기 위해 자기력을 사용했다. 그를 향해 미나미가 방역했지만 헤르만은 그의 총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미나미는 끝까지 싸우고 싶어 했고 직접 전투에 나섰다. 휴는 여전히 그에게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미나미는 그의 조수에게 발사하도록 했다. 전자기 펄스를 쏘아 헬리콥터를 무력화시켜 떨어뜨렸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헤르만과 연결된 자기력을 이용해 그를 던져버렸다. 언론이 도착했을 때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었다. 미나미는 전 세계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 손으로 헤르만을 밀어냈다. 언론은 미나미 박사가 최근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정의의 상징을 공격하기 위해 로봇을 사용한 악당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나미는 헤르만을 수력 발전소로 던졌다. 미나미는 그의 로봇이 끊임없이 공격하도록 계속 지시했다. 조이는 휴와 제외했으며 이제 그는 적어도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휴는 미나미가 헤르만을 싫어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그는 원래 로봇의 힘을 입증하여 군대에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구체는 이미 헤르만과 조이에 의해 멈춰졌다. 그래서 그는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의 주목을 끄는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었죠. 조이는 후이로부터 미나미 박사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헤르만에게 미나미의 한 팔을 뜯어 내게 하고 제 방에서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미는 한 발을 쏘아 헤르만을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조이는 그러고는 험원의 에너지가 느껴지자마자 휴와 함께 재빨리 달려 내려갔다. 점차 고갈되고 있다. 그 이후로 미나미는 제 방 전체를 스캔하고 로봇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제 방 바닥에서 헤르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로봇이 수중에 있을 때 그런 다음 백업 에너지를 사용하여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고 헤르만에게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헤르만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제 방이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헤르만은 강철 기둥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자석 힘을 사용하고 몸으로 총알을 막아야 했다. 그의 몸으로 말이야. 난민은 탄약을 다 써버렸고 언론은 진짜 악당과 영웅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대중을 깨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조이와 휴는 수력 발전댐을 가동하여 헤르만을 재충전하기 위해 준비했다. 헤르만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주먹을 날려서 먼지가 사방으로 일어나게 했다. 난민은 로봇의 카메라를 이용해 헤르만의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조이는 헤르만에게 위에서 천둥 같은 주먹을 내려 찍으라고 지시했다. 위에서 말이야. 조이는 결국 난미를 이겼고 전 세계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곧 그 후에 난미는 체포되었고 조이는 무죄 판결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삶. 휴는 여전히 그를 자주 방문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헤르만을 그들의 영웅으로만 알고 있지만 조이가 헤르만의 조종자라는 사실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위험한 인물이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해 대형 연구 시설을 공격했다. 다시 주인공들로 돌아왔다. 이전의 무죄 판결 이후 조이의 언니 홀리는 헤르만에 대한 집착에 빠졌다. 그 의사는 놀랍게도 조이와 사이를 찾아와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왔다. 레나는 그들을 따라 의사 방으로 갔다. 의사는 최근에 많은 큰 장소들이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장소들은 한 사람에 의해 공격당했다. 이 사람은 너무 강해서 한 주먹으로 경찰차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주먹, 그리고 그들의 출현과 퇴장은 매우 신비로웠다. 하지만 의사는 공격 사이에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듣고 레나는 훈련하러 떠났다. 그러나 레나가 떠나자마자 의사는 사이와 조이에게 공격당한 장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진실을 말했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들은 모두 외계인의 잔해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패턴에 따르면 다음으로 공격받을 장소는 이 도시가 될 것이다. 공격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는 순찰하고 자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었다. 조이가 휴에게 수사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격 대상 위치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이다. 의사는 여전히 이전까지 외계인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공격자가 남아있는 외계인 표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저녁에 세 사람은 공격자를 맞이할 더 넓은 공간을 위해 체육관으로 갔다. 공격자를 의사는 학교 주변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으므로 이제 그들의 임무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밤 동안 조이의 그룹은 지루해하며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카드 놀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의사가 센서 카메라에서 경고 신호를 감지했다. 조이는 조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히어로맨을 부르고 출발했다. 의사는 그에게 사람의 위치를 알려줬지만 히어로맨을 데리고 갔을 때 거기를 수색하던 중 의사가 감지한 사람이 사실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이와 의사가 항상 수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걱정했다. 그녀는 그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이 의사의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가가 보려 했지만 히어로맨이 잘 숨겨놓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공격자가 의사의 위치를 발견하고 조이가 빨리 돌아가야 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실험들. 공격자는 이제 싸이의 기타 연주에 의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었고 둘 다 이것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기타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의사에게로 달려가 그의 등 뒤에 있는 스피커 시스템을 부셔버렸다. 조이는 제때 돌아와 히어로맨에게 적의 검을 빼앗게 했다. 조이는 히어로맨에게 공격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주 쉽게 피했고 심지어 히어로맨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그 후 팔을 휘둘러 히어로맨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조이는 방패로 막으러 갔다. 사람의 후드가 벗겨져서 모두가 이것이 리나의 형 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윌이었다. 조이는 왜 윌이 통제에서 벗어나 계속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해 윌은 조이를 옆으로 밀치고 프로이의 기타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윌은 프로이가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된 지금 주저하는 이유를 물었다. 조이는 여전히 윌이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이유를 묻자 조이의 그룹은 그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동안 영웅놀이만 즐겼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림자에서 보호하세요. 외계인의 잔존 세력은 완전히 사라져야 했으므로 윌은 모든 것을 파괴하라. 윌은 그 그룹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의 길을 막는다면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윌은 총을 파괴하고 사라졌다. 의사는 이제 윌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다. 선생님은 예상치 못하게 영웅들과 만나 충격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선생님은 윌의 그룹에 합류했다. 사이에는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 그녀를 합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그녀가 의사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은 이제 해변에서 놀고 있었고 모두가 히어로맨에게 합류하라고 불렀다. 물속에서. 그래서 히어로맨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조이는 윌에 대해 여전히 걱정했지만 사이가 레나와 놀라고 했다. 그는 즐길 수 있는 매 순간을 즐기라고 말했다. 이 여행은 휴가 조이를 위해 제공한 것이었다. 이곳은 정부 소유의 섬이었고 그룹은 히어로맨과 함께 재미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걱정 없이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여행을 했다. 그들은 아침에 해변에서 놀고 오후에는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밤이 되자 모두가 정부가 그들에게 첼로 섬을 빌려준 것에 놀랐다. 첼로 섬을 빌려준 것에 놀랐다. 하지만 쌓이는 재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령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이 섬에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주자들이 악마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마주친 불행한 사람들은 죽어야 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듣고 이 섬에서 떠나거나 천천히 죽는 선택을 해야 했다. 떠나거나 천천히 죽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의사가 크게 소리쳤지만 아직 두려워할 것은 없었고 그래서 싸이는 농담으로 그를 놀라게 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 싸이는 악마가 덥고 습한 밤에 강한 바람과 함께만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고 지금 밖의 바람은 정말 강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다. 불빛이 깜빡이고 밖에서 큰 소음이 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불빛이 깜빡였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이 시점에서 싸이조차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모두는 싸이가 악마가 문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지만 레나는 이럴 때 정부 직원들이 장난을 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그룹을 감시하고 있었고 히사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장난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룹을 감시하고 싸이가 있을 때 이 장난을 준비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부상당한 남자. 이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그를 실내로 데려와 치료했다. 의식을 회복한 후 그는 다시 빨리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그룹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자는 나가는 길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히어로맨을 보고 그룹이 아직 탈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거대한 촉수가 문을 뚫고 나왔다. 히어로맨은 싸우기 위해 일어섰지만 또한 묶여 있었고 그러자 촉수가 잠수하여 집 전체를 물속으로 끌어내렸다. 조이는 나중에 해변에서 혼자 깨어났고 근처의 나무 조각 위에 레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수영했다. 하지만 레나의 손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조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를 찾기 위해 잠수해야 했다. 나중에 레나를 구하고 그녀를 해안으로 끌어올렸다. 데이지가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걸 본 조이는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레나가 제때 깨어났다. 추위를 느낀 두 사람은 인근 동굴로 들어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쉬다가 조이가 모두를 찾기로 결심했다. 레나도 그와 함께 갔다. 그들은 절벽을 올라 숲으로 들어갔다. 조이는 공항에서 모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이와 레나는 이전에 경고하러 온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라비라고 소개하고 튜브 같은 것이 나타나자 패닉에 빠졌다. 그들 바로 뒤에 조이는 렌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는 장갑을 활성화하여 히어로맨을 전투에 호출했다. 하지만 이 순간 히어로맨은 조이 근처에 없어서 방패로 공격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라비와 렌에게 먼저 달려가라고 말했다. 그가 주목을 끌려고 할 것이다. 그는 슈퍼 속도로 이 촉수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유인하여 서로 얽히게 만들고 더 이상 쫓지 못하게 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렌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라비는 조이에게 이곳이 원래 정부를 위한 리조트였다고 알렸다. 관계자들입니다. 하지만 깊은 내부에는 생물학적 무기를 만드는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라비와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덩굴을 만들어냈고 이후 그것들이 통제를 벗어나 섬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는 조이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여기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이는 모두가 걱정되어 아무도 두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비에게 덩굴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 이 식물들의 핵심이 있는 발전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 공급을 차단하면 이 덩굴들이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이와 레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로 가기로 결정한다. 안전을 원하는 라비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선택한다. 그들이 조금 더 가다가 갑자기 상당히 큰 개를 발견하지만 그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조이는 다른 두 사람의 지원이 되기 위해 강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바로 그 후에 세 사람은 인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덩굴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몇 가지 소리를 중얼거린다. 라비는 덩굴이 이런 수준까지 진화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 그들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녀가 덩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다. 조이가 다가와 이들은 해롭지 않다고 알려준다. 선생님의 슬리퍼를 집어들자 개들이 자발적으로 떠난다. 조이는 모두와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 히라만을 활성화해 히라만의 위치를 찾는다. 그러자 번개가 내리치고 라비는 그 위치를 알게 되어 조이의 그룹을 이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히라만이 덩굴에 갇혀있는 것을 본다. 조이는 히라만을 위해 에너지를 활성화해 그들을 감전시켜 탈출하게 한다. 하지만 이 덩굴은 전기를 흡수할 수 있고 매우 집요해 조이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히라만을 축소하는 아이디어. 그는 히라만을 회수하고 의사와 사이를 다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최근의 번개를 따라 여기 왔고
이제 조이는 모두에게 실험실로 가는 길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험실에 도착하지만 덩굴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이와 히라만이 안으로 들어가고 라비는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 따라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덩굴이 움직이지 않고 마치 그들을 기다리며 함정을 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이는 히라만에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덩굴이 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히라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도착했을 때 라비는 카드와 지문으로 두 사람 모두를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조이는 빠르게 핵심부를 발견하고 이 복제품의 움직임은 히라만과 똑같지만 덩굴 줄기를 쏠 수 있어 멀리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이는 공격을 막아내고 히라만이 근접전을 벌일 수 있도록 길을 비킵니다. 히라만은 복제품을 물리치고 핵심부로 진격하지만 덩굴 줄기가 3명의 히라만 복제품을 만들어 조이와 다른 2명이 히라만을 붙잡습니다. 히라만은 둘을 밀쳐내지만 그들은 덩굴 줄기로 히라만을 묶어버립니다. 조이는 달려가 히라만을 줄여서 던지고 다시 키워냅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천둥 주먹을 활성화하는 동안 히라만이 코어를 부수고 덩굴이 작동을 멈추게 한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그룹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라비는 정부가 다시 조이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본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선생님이 그룹을 다시 수영하러 초대하고 집에 가기 전에 재미있게 놀아보라고 한다. 며칠 후 조이와 사이가 의사에게 끌려 외진 도로로 가서 원예를 하게 된다. 의사는 몇 가지를 조사하고 있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토양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고 한다. 의사에 따르면 이 근처에서 많은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주로 가금류와 가축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인의 단서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사람이 인간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최대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사이는 의사가 여기서 어떤 단서를 찾으면 그것들이 바람에 날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의사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두 사람을 뒤에 남겨두고 달려갑니다. 3일 후 조이는 할리가 레나의 전화를 듣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고 렌에게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렌에게 전화를 돌려준다. 그는 왜 그녀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최근 실종 사건 때문에 집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알린다. 그녀는 의사에 대해 묻지만 조이는 그를 3일 동안 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레나가 안전을 위해 집에 있어야 하고 조이가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자. 레나는 정말로 조이를 다시 보고 싶어하고 조이도 같은 마음이다. 다음 날 조이는 그의 여동생이 다시 그를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다. 사이는 할리가 의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단지 이 사건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 모두 쉽게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할리는 그러고 나서 조이의 어두운 비밀 중 일부를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녀는 최근의 유괴범에 대한 단서를 간과했다고 제안합니다. 소를 통째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강해야 합니다. 홀리는 두 어린 친구들을 해변으로 데려가며 의사가 같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리는 수영복을 꺼내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핑계를 대며 달려갑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요. 사이도 해변에서 소녀들을 보고 러스트풀리 도망갑니다. 무력감을 느낀 홀리는 돌아와서 단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도시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주인과 만납니다.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홀리는 이 사람에게 의사에 대해 묻고 이 사람은 의사를 알고 있다. 홀리는 이 삼촌이 의사를 납치했다고 비난하려고 하는데 사이가 그녀를 막는다. 조이는 소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남자는 조이를 내쫓는다. 오빠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홀리는 달려가서 남자를 발로 찬다. 그가 납치범 같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떠난다. 그들은 커피숍에 앉아 홀리는 병원에 있는 소녀에 대한 뉴스를 발견한다. 그 소녀의 아버지는 납치 피해자였다. 그들은 변장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 소녀의 방으로 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녀는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묻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홀리는 공감 능력을 사용해 소녀와 대화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공격당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붉은 눈을 가진 발톱을 가진 악맥에 납치되었다. 홀리는 소녀의 아버지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사이와 조이는
홀리가 이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레나는 조이를 찾기 위해 몰래 나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한다. 윌이 떠난 이후로 렌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조이의 그룹은 이제 3일 전에 의사가 사라진 곳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조이는 여전히 홀리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운다. 싸이와 함께 떠나세요. 하지만 홀리는 그들의 의사가 왜 여기서 토양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아는지 묻습니다. 토양을 조사하는 이유를 그들은 그러고 나서 한 종류의 식물을 발견합니다. 이 식물은 이런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덤불은 죽어있고 마른 상태입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홀리를 밀쳐냅니다. 조이는 그가 윌이라고 생각해서 히라민을 불러 싸우라고 하지만 그가 윌을 부르려고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홀리가 깨어나서 프로이가 조이를 두고 혼자 범인을 쫓는다고 생각하며 뛰어다닌다. 범인을 쫓는다. 그래서 그녀는 조이에게 가기 위해 뛴다. 그녀는 형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만 말이다. 그가 위험에 처하면 홀리는 항상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 갑자기 그녀는 큰 체형의 사람에게 붙잡힌다. 그날 밤 휴와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프로이는 조이가 홀리를 걱정하지 않도록 웃음을 주려고 하지만 지금은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다. 프로이와 조이, 그런 다음 의사방으로 돌아가 단서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조이는 범인이 정말 윌인지 궁금해한다. 싸이는 조이에게 지금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할 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조이는 의사가 의자 아래 숨긴 토양 샘플을 발견하고 그 위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다. 조이는 그것을 휴에게 보내고 휴는 의사가 동그라미 친 공식 X가 사막에서 식물이 죽게 만드는 원인임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런 토양의 위치를 추적하고 지역을 좁힌다. 이런 토양의 가장 오염된 위치는 석탄 광산에서 시작된다. 조이의 아버지는 일하셨다. 후이가 조이와 푸시를 불러내고 의사의 차를 찾았다고 알려준다. 여기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휴는 조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석탄 광산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 푸시와 조이는 잠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조이는 누나를 구하고 싶지만 윌과 레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싸이는 조이가 윌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윌은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몇 년 전에 푸시와 윌은 학교의 럭비팀이었다. 그들은 자주 다퉜지만 한 경기에서 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프로이에게 공을 넘겨 득점할 수 있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윌이 공을 너무 높게 던져 프로이가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오르다가 상대방에게 태클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클이 너무 강해서 프로이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태클로 인해 프로이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태클이 너무 세서 프로이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윌은 자신 때문에 프로이가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상은 프로이 자신이 일으킨 것이지만 그는 윌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는 윌이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 주장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는 윌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를 납치했다. 두 사람은 히라민과 함께 탄광으로 들어간다. 조금 가다가 그들은 여기에서 의사의 안경을 발견한다. 조이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담고 있는 큰 장치를 발견한다. 안에 그는 의사와 홀리를 부르지만 두 사람 모두 근처에 숨어 있다. 의사는 이전에 탈출했고 우연히 홀리를 구했다. 그 그룹은 납치범과 마주치고 조이는 의사에게 홀리를 여기서 데려가라고 요청한다. 여기서 데려가라고. 납치범이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조이가 천둥 주먹을 활성화시켜 그를 가격한다. 그리고 히라민이 그를 쳐내게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실제로 윌이 아니다. 그가 포탄을 2발 쏜다. 조이는 히라민이 2발을 쳐내게 하고 히라민을 위해 방패로 막으러 달려간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또 다른 개를 부른다. 사이는 조이에게 그들을 밖으로 유인하라고 한다.
그런 다음 사이가 도망가고 개에게 쫓긴다. 조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남아있다. 사이는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출구로 달려간다. 그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개가 도망치고 총을 발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사이가 겨우 밖으로 나가지만 개도 뛰어나와 휴와 병사들에 의해 쏘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에 의해 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총알을 발사하려고 할 때 히라민이 나타나서 처리합니다. 이때 홀리는 조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 휴와 병사들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게 합니다. 홀리는 자신의 형제가 히라민과 친구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몇 년 전 그는 이 광산에서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광산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지하에 묻혔습니다. 조이의 아버지는 모두에게 낙관적으로 지내고 탈출 방법을 찾으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출구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열기 위해 모든 폭발물을 모았지만 데토네이트 시켰을 때 오작동했습니다. 조이의 아버지는 확인하러 나가다가 누전된 전선을 발견했고 재연결을 시도하다가 모든 폭발물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홀리는 아침 일찍 조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물어보러 오고 조이는 자신이 과거의 아버지처럼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홀리는 아버지의 행동을 영웅적이라고 보지 않고 조이에게 영웅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영웅이란 무엇인지 조이는 아직 대답할 수 없어 학교에 간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이는 병원에서 싸이를 만나 영웅이란 무엇인지 물어봤다. 어떤 것인지. 하지만 싸이는 조이가 항상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영웅의 모델이라고만 생각한다. 모두를. 그 후 조이는 일하러 갔고 그곳의 몇몇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석탄 광산에서 모든 사람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었다. 조이는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조이는 아버지에 대해 린에게 이야기한 후 홀리를 찾아가 컨프런트했다. 홀리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하지만 홀리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홀리가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리나는 어젯밤 윌을 다시 만났던 기억이 났다. 윌은 여동생을 보러 여기 왔고 더 이상 서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윌은 또한 린에게 조이에게서 멀리 있기를 바랐고 그녀가 질문할 틈도 없이 떠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리나는 아버지를 만났고 윌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버지는 딸이 윌을 언급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했다. 그들은 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나는 윌이 죽지 않았다고 믿었고 도망쳤다. 조이는 부모의 묘에 갔고 잠시 후 홀리가 도착했다. 그녀는 조이의 영웅 모델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홀리가 아버지를 영웅으로 보지 않는 이유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날 자신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깨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그녀는 곧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영웅놀이를 좋아했던 바보. 그녀는 조이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토록 믿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가족을 모두 키우려고 애쓰다가 지쳐서 세상을 떠났다. 홀리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 오래된 모자만 남겼다고 언급했다. 조이는 한 손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머리를 두드리라고 한 말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모자를 찾으러 다시 달려갔다. 그는 모자 안에서 가족은 내가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라는 글귀가 적힌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홀리는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갑자기 리나의 아버지가 와서 조이에게 딸이 여기 있냐고 물었다. 조이는 리나를 불렀고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잡아들어 듣게 되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조이는 해변에서 리나를 찾았다. 그는 리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조이에게 윌과 만난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의사가 린에게 조이가 함께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전화를 조이에게 넘겼고 그는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이와 조이는 의사를 만나러 갔다. 휴도 그곳에 있었고 그는 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었다고 밝혔다.
외계인 잔재를 정리하는 임무, 섬에서의 사건, 그리고 지금은 석탄 광산 사건, 비행 접시 폭발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외계인의 잔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비밀리에 두 번째 대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외계인이 연구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덩굴을 조종하고 무기로 사용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때 대통령은 대피 소식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외계인들은 이전에 있던 지휘관의 남은 조각을 찾아냈고 그것을 가져갔다. 멀리 대통령은 덩굴이 기어 올라와 백악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윌이 도착했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는 백악관에서 소식을 듣고 헬리콥터를 호출하기로 결정했다. 조이는 휴와 함께 가기로 했고 의사는 사이에게 남아있고 조이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사이가 조이를 방해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조이가 혼자 싸우게 두기보다는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다. 조이를 혼자 싸우게 두기보다는 둘 다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조이가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 휴는 그에게 1시간을 주었다. 그런 다음 조이는 레나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는 떠나기 전에 몇 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윌과 만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레나는 매우 화가 나서 그를 내쫓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휴가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해서 그녀가 명확하게 듣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조이는 떠났다. 그때 조이는 떠났어요. 그는 이 전략책 전체를 배워야만 더 많은 전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그는 공항으로 데려가졌고 휴는 의사가 이걸 조이를 위해 만들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조이에게 이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조이는 전략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레나는 이제 다시 한번 집을 탈출했다. 다음 날 아침 조이는 휴와 함께 백악관에 도착했지만 이곳은 덩굴 식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은 비행기에 쏘기 시작했다. 조이는 비행기가 맞기 전에 빨리 내려달라고 휴에게 말했다. 조이는 이제 갑옷을 입고 비행할 수 있는 히어로맨과 함께 점프하여 안전하게 착륙했다. 조이가 그 뒤를 따라 허니맨에게 뛰어내렸다. 이제 허니맨은 갑옷을 입고 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한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외계인들과 마주쳤고 그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은 외계인들에게 둘러싸였다. 한편 윌은 외계인들이 정말로 그들의 사령관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갑자기 윌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 조이와 히어로 매는 길을 뚫기 위해 급히 올라가야 했다. 그들은 모두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야 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전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었다. 레나와 홀리는 이제 사이와 의사의 위치에 도착했고 그들은 조이를 함께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제 우리는 히로맨의 새로운 갑옷이 히로맨의 전압을 증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로맨은 그러고 나서 고주파 소리를 내어 이 외계인들이 갑자기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이는 그때 여성 기자가 다시 여기 온 것을 발견했고 의사는 업그레이드된 전투기를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히로맨은 재충전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므로 이 전투기들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는 또한 미나미의 로봇과 함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나중에 여성 기자가 덩굴에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에게 전화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 기자가 갑자기 휴에게 불려가서 철수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였지만 그녀는 뻔뻔하게도 다시 휴에게 도전하며 그를 남겨두었다. 손실. 그는 그녀가 히어로 맨이 싸우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히어로 맨을 원했다. 계속 싸우고 그녀를 무시해. 휴는 그 후 조이에게 계속 싸우고 언론을 무시하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깟 이해를 하겠어. 휴그는 그가 가능한 한 빨리 백악관에 가라고 원했지. 시도하는 대신에 언론과 논쟁하기 위해. 그런 다음 히어로맨과 함께 달아났고 갑자기 여성이 기자가 그를 사진에 찍었어요.
그 사진으로 전 세계가 조이가 히어로맨의 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리가 조이를 보고 매우 화가 났고 모든 사람들이 조이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외계인들의 계획은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기계와 작동이 멈췄던 구체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거대한 기계와 이전에 작동을 멈춘 구체를 소환했다.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서 그 기계로 돌아왔어. 휙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4개의 구체들도 작동 중이었고 돌아가고 있었다. 기계.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대통령을 구해야 했습니다. 조이가 다음으로 영헤로맨과 거대한 적을 만났다. 그 적은 산성 물질을 뿜어 공격했지만 조이는 영헤로맨을 뒤쪽으로 돌려서 대응하려 했지만 그 적은 뒤에서 포를 발사해 조이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의사가 만든 갑옷은 여전히 유용했다. 그는 영헤로맨에게 자석 힘을 사용하게 해서 적을 떨어뜨리고 돌진해서 주먹으로 이기게 했다. 조이는 영헤로맨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백하우스 위에 서 있는 외계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조이가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기계를 가동시켜 사령관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조이는 영헤로맨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백하우스 위에 서 있는 외계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조이가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기계를 가동시켜 사령관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조이는 영헤로맨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백하우스 위에 서 있는 외계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조이가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기계를 가동시켜 사령관을 성공적으로 부활시켰다. 사령관은 다시 살아나서 둘 모두를 만나게 되어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하지만 조이가 생각하기에 그의 운명은 여전히 이전과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한편 전투기들은 이제 많은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전자기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구름을 만들어 번개를 일으켜 히어로맨을 충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직접 히어로맨의 위치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조이는 이제 사령관에게 밀려나고 있었고 그동안 구체들은 갑자기 외계 기계로 날아가서 녹아버렸다. 그 구체에서 나온 물질이 사령관을 위한 새로운 완전한 몸을 형성했다. 의사는 덩굴이 기어 올라와 로봇과 전체 그룹을 땅속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조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조이를 찾는 방법을 몰랐다. 사령관은 갑자기 자신의 동족을 먹기 시작해 조이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입에 넣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잡기 위해 많은 촉수를 내뻗었다. 조이가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위리 가까운 곳에서 잡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히어로맨에게 위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령관이 조이를 향해 공격했다. 그는 안전하게 남아있었고 히어로맨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했다. 그동안 의사그룹은 꽤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 이때 휴는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찾았고 이제 공기는 그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윌은 나중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조이와 여전히 불편한 상태였다. 그는 조이와 협력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이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는 이 로봇의 후크를 사용해 전체 로봇을 끌어올렸지만 거의 다 올라갔을 때 후크가 미끄러져 떨어져 의사가 최대 속도로 달려서 스스로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그는 마나미를 정말 싫어했지만 자신의 로봇이 놀라워. 한편 조이의 그룹은 지휘관의 몸에서 보석을 그의 약점으로 확인했다. 약점. 세 사람은 함께 달려갔다. 윌은 지휘관의 촉수를 잘라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조이는 초속도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덩굴 쪽으로 튕겨나갔다. 하지만 히어로맨은 자기장으로 조이의 장갑을 안전하게 끌어당겼다. 지휘관은 히어로맨의 복사본을 수십 개 만들었지만 조이는 히어로맨에게 충전하게 하고 번개를 사용해 모든 복사본을 제거했다. 지휘관은 히어로맨에게 여러 개의 촉수를 쏘았지만 조이가 한쪽에서 막았다. 윌이 다른 쪽에서 방패로 막는 동안 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히어로맨의 모든 갑옷을 벗겨내서 히어로맨이 빠르게 사령관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사령관에게 조이가 히어로맨을 손으로 붙잡았을 때 조이는 히어로맨의 몸을 전기로 감싸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의 약점에 천둥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그의 약점은 아니었다.
조이는 히어로맨이 던져지고 찔리면서 작동이 멈추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히어로맨을 던져버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했다. 작동이 멈추었다. 그는 히어로맨을 던져버리고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했다. 제거되었다. 그는 남은 구체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같은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이의 증오 어린 시선을 조롱했다. 이 순간 조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이를 향해 촉수를 쏘고 기계를 작동시켜 지구를 뚫기 시작했다. 지구를 파고 들어갔다. 휴는 조이를 부르려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휴는 대통령을 구하는 임무는 이제 제쳐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령관이 지구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뚫고 있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 후면 지구는 계속해서 재난을 경험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유엔은 워싱턴과 다른 도시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외계인 사령관의 기계. 휴는 의사그룹이 워싱턴을 떠나길 원했지만 모두가 조이가 아직 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끝까지 조이를 믿기로 했다. 휴도 그들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조이는 이제 깨어나서 위를 다시 만났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사령관이 이곳의 지구를 전부 삼키러 왔음을 밝혔다. 전 지구를. 윌은 그러고 나서 조이 안에 어떤 힘을 갑자기 깨우는 몇 마디를 말했다. 그는 휴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령관과 그의 장치를 직접 다루기로 했다. 그는 이제 혼자서 그를 다룰 힘을 가졌지만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휴는 의사에게 조이가 자신을 희생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조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홀리는 근처의 차를 가져가 앞서서 운전했고 레나도 그를 따라갔다. 조이는 이제 사령관의 동굴을 떨쳐낼 힘을 가졌다. 그는 곧장 돌진하여 손으로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동굴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가 사령관에게 희생 공격을 하려는 순간 헤르만이 그를 막으러 왔고 사령관에게 던져줬다. 지휘관은 기계를 다시 그의 비행 접시 형태로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영태로 그동안 레나와 홀리가 도착해 조이에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레나는 조이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했다. 그때 조이는 그녀를 사나운 개로부터 구했다. 하지만 그는 홀리가 그때 둘 다 구해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조이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홀리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싸이와 의사도 도착했다. 그들은 조이가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영웅도 팀원들이 필요하니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가 헤르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의사는 그 후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여 헤레맨을 재충전시켰다. 그때 휴는 자신의 영웅이 돌아왔기 때문에 유엔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조이와 헤레맨은 지휘관의 드릴을 차단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두 사람이 다시 방해를 해서 화가 났다. 조이는 그가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차단하는 방패를 세우고 헤레만에게 지휘관에게 최대 폭발을 발사하도록 했다. 그 사격은 비행 접시를 관통하고 완전히 파괴했다. 그 후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조이는 아버지의 모자를 다시 누나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교도소에서 미나미 박사와 그의 공범들은 탈출 계획을 시작했으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녕.